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144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144페이지 그 중에 거푸집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 공사 우리 거푸집 공사 배운 것 좀 해볼까요? 거푸집 공사는 잊지 마세요. 콘크리트란 물반죽 형태입니다. 물반죽 형태이다 보니까 일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을 만듭니다. 얘를 형틀이라 부르는데 영어로는 폼이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서 대신에 이놈은 임시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제거를 하거든요. 모습은 가설공사의 모습이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공사의 분류 중에 이놈은 가설공사가 아닙니다. 즉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지 가설공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가설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됐습니까? 가보죠. 144페이지. 거푸집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이동성으로 인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형틀로서 생콘크리트라는 얘기는 굳지 않은, 즉 물방죽 형태의 콘크리트가 응결 경화까지의 일정한 형상과 치수 유지, 경화에 필요한 수분 유지와 외교 변경을 차단하는 등 콘크리트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밑에 A번 벽체 거푸집이 있고요. B번 바닥 거푸집이 있는데 그 바닥 거푸집에 보니까 저기 있죠. 지지대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 얘를 동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upport라고 부릅니다. 우리 왜 그 야구나 축구 보면 서포터즈 있죠. 후원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그거를 서포터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거푸집의 요구조건 및 부속품. 1번 요구조건 양가 1번 전체 건축 공사비의 10% 정도래요. 즉 임시로 설치했다가 제거하는 거푸집 공사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10%랍니다. 그러니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죠. 그러니 반드시 어떻게 해라. 거기에 밑줄 동글뱅이 치세요. 동글뱅이 전용성, 즉 반복 사용 또는 재사용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공사 비용이 큽니다. 당연한 얘기죠. 대신에 주택관리사 합격하고 나시면 모든 책을 버리세요. 괜히 그거 들고서 나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모두 버리시고 시설개론 책만 한 권만 들고 계세요. 시설개론 책은 자주 보면 관리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실 때 편리하실 겁니다. 그 다음 2번 당연히 외력에 대한 처짐, 뒤틀림, 변형 등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될 거고요. 3번 조립이나 해체될 때 파손되면 안 될 거고요. 양가로 4번 거푸집 쪽널입니다. 쪽널이라는 얘기는 거푸집을 이렇게 널을 댈 때 이런 사이사이 이런 것들을 쪽널이라 부르는데 이런 사이사이 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 풀이 새지 않도록 시멘트 풀이란 시멘트와 물만 합친 거죠. 수밀하게 조립하며 밑줄이요. 제거할 때 거푸집 이 널을 제거하는데 쪽이 남아요. 이러한 쪽은 밑줄이요. 반드시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미장을 하든 도장을 하든 마감을 하세요. 반드시 제거. 그 다음 양가 5번입니다. 바닥이나 보의 중앙부입니다. 철근을 짜고 거푸집 만든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부으면 여기가 처진다고요. 왜? 콘크리트가 무거우니까. 그러니 처지는 걸 안다면 미리 어떻게 해라. 중앙 부분을 약간 축혀 올려라. 이 축혀 올리는 것을 소슴이라 부르고 이때 축혀 올리는 장치를 캠버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중앙부를 약간 축혀 올림. 그게 포인트예요. 간사이, 경간, 스팬의 300분의 500분의 1 정도 캠버로 축혀 올린다. 캠버의 동글뱅이 축혀 올림의 밑줄. 그리고 결국은 공부를 하실 때 보면요. 요구 조건에서는 1번에는 딱 정리할 게 10%라서 반복 사용, 재사용, 전용성. 그 다음 2번, 3번은 당연한 얘기. 4번 쪽 반드시 제거하세요. 5번 보나 바닥에 중앙부는 캠버로 약간 축혀 올림.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사족이라 부르죠. 필요 없는 말들이고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을 바꿔낼 겁니다. 19번 144페이지 맨 밑에 오면 주에 19번 보니까 캠버, 소심이 있네요.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 위로요.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를 말합니다. 캠버로 올리더라. 캠버란 용어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145페이지 거푸집 사용 부속품인데 거푸집에 관련된 문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12회 때 처음으로 부속품을 냈어요. 그것도 다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폼타이. 폼타이를 긴장제, 긴결제라고도 부릅니다. 폼이 거푸집이고 타이가 묶다죠. 넥타이입니다. 넥이 목이고 타이가 묶는 겁니다. 그래서 폼타이는 벌어지거나 오그라드는 거 방지, 벌어짐을 방지하도록 하는 게 폼타이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전에 나왔던 답은 다시는 답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폼타이를 외울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격리제와 간격제를 정리하는데 이 출제하는 대학 교수님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자보다는 영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세퍼레이터, 격리제를 세퍼레이터, 간격제를 스페이서, 얘를 격리제. 조심해야 될 거는 간격제나 격리제, 즉 세퍼레이터나 스페이서 모두 간격을 유지합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둘 다 간격을 유지하는데 어디와 어디의 간격이냐? 그랬더니 거푸집과 거푸집, 즉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 유지가 세퍼레이터 격리제고 스페이서는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스페이서입니다. 그러면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 표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뭐라 부릅니까? 피복 두께라 부르죠. 그래서 피복 두께 유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름에 간격이라는 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피복 두께 유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는 피가 있죠. 또 거푸집과 거푸집 상호간 걸 유지하니까 세파트라고 외우세요. 별거 아닙니다. 세파트라고 외우고 간격제가 피가 나와요. 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시더라고요. 간격제, 폼타이, 세퍼레이터 이런 것들 사진으로 보여주면 안 돼? 사진 안 나와요. 그림이 오히려 쉽습니다. 철근을 짜고 거푸집 만들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그랬을 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거푸집을 이렇게 묶는 것이 뭐더라? 폼타이. 거푸집과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시켜라. 이렇게 되는 것이 뭐더라? 세파트, 세퍼레이터. 그 다음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게 뭐더라? 스페이서. 간에서 피가 나와요. 결국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 표면까지의 거리인 피복 두께 유지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는 게 쉽습니다. 그 밑에 박리제는 잘 들더라고 하는 게 박리제고요. 됐습니다. 핵심 문제 보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변형되지 않게 고정하는 것은 아우 좋네요. 2번 폼타이.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설개론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전범위에 대해서 40문제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디서 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잡으면 처음부터까지 계속 보란 얘기입니다.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왜? 시험은 주택가시 설계를 해서 시험은 골고루 출제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넘어가죠. 146페이지 주의사항 양가로 1번 콘크리트 시공 시의 수직 하중입니다. 찍어 누른 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종업원 등의 중량 하나 잡아내시고 거푸집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무게, 왜요?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 방향 아래로 가니까 누를 거 아닙니까? 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거푸집의 수직 방향으로 외력이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작업 하중 하중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수평 하중 옆으로 미는 겁니다. 당연히 중량은 여기에 올 수는 없죠. 왜? 옆으로 미는 게 아니니까. 콘크리트 시공 시의 수평 하중은